나만의 경제 매니저, 경제 머니지먼트는 한국경제신문 이면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마지막 코너죠. 대구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생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시간, 대구는 지금 정윤화 취재 리포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방법은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39번이고요. 교통 상황 제보는 무료 제보 전화 080-664-8000번입니다. 우리 지역 한 주간 교통뉴스 대구교통방송 신광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교통 소식 준비하셨어요? 네, 2025년 새해가 시작되긴 했지만 이번 주 초만 해도 지난해였죠. 지난해에 있었던 크고 작은 교통 관련 소식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네, 우리가 한 해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군요. 그럼 지난해 주요 교통 소식 첫 번째는 뭔가요? 네, 먼저 전국적으로 연말에 정말 안타까운 큰 사고 소식이 있었죠. 네, 이 방콕에서 출발해서 무안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무안공항에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해 탑승객 181명 중 승무원 2명을 제외한 179명이 모두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습니다. 네, 참 절대 일어나선 안 될 안타까운 일이었는데 아직 참사 원인이 정확하게 규명되진 않았습니다만 관련 소식은 계속 들리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교신 내용이나 생존자의 증언 등으로 비춰보면 이제 비행기가 새에 부딪히는 버드 스트라이크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 과정이 찍힌 영상을 보면 조종사가 항공기 바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착륙하는 동체 착륙을 하고 있었고 이제 벽에 부딪히는 순간 큰 폭발이 일어납니다. 네. 이 때문에 무안공항의 구조적 문제를 사전에 알고도 조치하지 않았다거나 그동안 제주항공 정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증언들, 또 사고 항공기의 과거 정비 이력 등에 대한 얘기가 터져나오면서 희생자를 줄일 수 있던 사고가 아니었냐, 이런 아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해 주신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고요. 비행 기록 장치라든지 뭐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것도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네, 비행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선 관제탑의 교신 내용과 엔진 상태, 항공기 속도, 고도, 방향 등이 기록되는 블랙박스 분석이 필수적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블랙박스 일부가 현재 파손된 상태입니다. 알려지기로는 전원 장치와 자료 저장 장치를 연결하는 특수 커넥터가 지금 분실된 상태인데요. 이 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를 미국 워싱턴에 있는 교통안전위원회 본부로 보내 분석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석을 해야겠고 원인이 밝혀지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네, 국토교통부는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까지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3년까지 소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내일까지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대구에는 안병근 올림픽기념유도관의 합동 분향소가, 그리고 동성로 옛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 시민 분향소가 운영되고요. 경북에는 경북도청 동락관 1층에 합동 분향소가 내일까지 운영됩니다. 네,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에게는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소식 들어보죠. 네, 지난해 대구와 경북의 철도 교통망이 확충되는 큰 변화가 있었죠. 네. 먼저 경북 구미를 출발해 대구를 거쳐 경북 경산으로 이어지는 대경선이 지난달 개통하면서 구미와 대구, 경산 간 이동이 쉬워졌고 또 빨라졌습니다. 이 대구에서는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됐거든요. 그동안은 안심역까지만 운행을 했는데 대구 한의대병원역과 부호역, 하양역이 연장 신설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경북 같은 경우는 철도를 2개나 개통했죠? 네, 지난달 경북에서는 철도만 2개가 개통이 됐습니다. 우선 중부 내륙선이 지난달 27일 개통했는데요. 경북 문경에서 KTX 이음을 타면 1시간 반 만에 판교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로 하나로 오갔던 중앙선도 복선화하면서 열차 운행 횟수도 늘고 운행 시간도 단축됐습니다. 자, 그러면 소요 시간은 얼마나 단축이 된 건가요? 네, 그동안은 무궁화호로 오갔어야 했는데 이게 3시간 정도가 걸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복선 개통을 하면서 KTX 이음 열차로 이 2시간대에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저께죠. 동해를 따라 이제 강원도 강릉까지 이어지는 동해선 열차가 네. 올해 초 운행을 시작하면서 철도 교통망이 더욱 확장됐습니다. 이렇게 철도망이 확충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이 철도와 연계한 교통 개편에 나섰었죠. 네, 우선 대경선 개통에 맞춰서 대중교통 광역 환승제가 시행됐는데요. 지자체끼리 호환이 되지 않던 환승 시스템이 이제는 서로 연계가 되면서 시민들의 이동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경북 구미시도 대경선 개통에 맞춰서 버스들이 대경선 역사를 지나도록 노선을 조정하거나 신설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철도 1호선 하향 연장에 따른 노선 조정도 있었고요. 네, 도시철도 1호선이 연장되면서 경북 영천시 주민들도 접근성이 높아졌거든요. 그래서 2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부분 조정하고 이 막차 시간에 맞춰서 심야버스도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경북 안동시와 대구 군위군도 중앙선 개통에 맞춰서 버스 노선을 조정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이벤트와 관광상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이어서 경북의 두 개 철도 개통 내용, 또 지하철 1호선 연장 소식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을까요? 네, 지난해 초에 줄줄이 인상된 대중교통 이용요금 인상 소식이 있습니다. 이 대구시는 2024년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이용요금을 현금은 1,700원, 교통카드는 1,500원으로 조정하고 급행버스는 현금 2,200원, 교통카드는 1,95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요금 인상은 2016년 이후 7년 만인데요. 대구시는 시민의 안전과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요금의 현실화를 반영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인상폭이 250에서 400원 정도로 꽤 컸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대구시가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 대상자를 늘려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2023년에는 7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이었는데 지난해 74세 이상으로 확대됐고 올해는 73세로 더 늘어났습니다. 요금은 올리면서 어르신 무료 승차 대상을 늘리고 있어서 이게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긴 합니다만 이제 대구시는 해마다 지하철 무임 승차 연령은 낮추고 버스 무임 승차 연령을 높여서 2028년에는 도시철도와 버스 모두 무료 이용 연령을 만 70세로 맞출 계획입니다. 네. 자, 뭐 계속 인상 소식인데요. 올해는 택시 요금도 인상이 됐죠? 네, 맞습니다. 이 택시 요금도 인상이 됐는데요. 이 교통약자 이동수단인 나들이 콜의 요금 상한선도 함께 올랐습니다. 특히 택시 요금은 기본 요금과 함께 이동거리에 따라 부과되는 요금도 늘었는데요. 그동안 물가가 오른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긴 하지만 이 서민의 발이라고 불리는 대중교통 이용요금 부담이 커지면서 지갑 사정은 더 팍팍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역의 교통뉴스 오늘은 2024년 주요 교통 소식 정리해봤습니다. 새해에는 기분 좋은 소식이 더 많이 들렸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대구교통방송 신건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상합니다. 나의 옛날 이야기.